자, 여러분 종목 가운데서 먼저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신성 ENG 신성 ENG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2,080원에 15%. 2,080원에 15% 비중입니다. 네네. 15% 비중 갖고 계시는 이 종목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고 계시네요, 시청자님. 예, 40%대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종가가 신성 ENG 2,955원 선에서 마감되면서 오늘 급등세에 나타냈습니다. 클린룸 종목을 투자를 하셨어요.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한 2,900원 받는데 더 가기 때문에 안 팔았어요. 네, 오늘 목표가에 도달하는 목표가요. 분위기였는데 제가 예. 태양광에 속하고 해서 얼마까지 더 좋을 것일까 전화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2,900원 목표가를 잡고 이 종목을 매수해 주셨는데 오늘 흐름 보시고 추가적으로 더 재료가 남아있다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박준현 운용령님은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신성 ENG는 재료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죠. 본래 이제 예산은 본래 초기에 반도체 1세대 회사입니다. KC텍과 더불어서. 그래서 반도체 회사 중에서 이제 클린룸 제작과 관련된 부분이 본업인데, 또 신재생에너지가 움직일 때는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지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이제 클린룸 자체가 또 이제 음압 병실에 좀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그때 또 테마로 움직임이 전개됐고요. 예산은 실질적인 매출을 보시게 되게 되면 전체 매출액의 80% 이상이 반도체 클린룸 쪽입니다. 이게 반도체 회사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제 클린룸이라는 것 자체는 아마 반도체 시설을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반도체라는 것 자체는 첨단 제품이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청정한 상태에서 반도체 제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KINX라든가 투자가 전개되는 초기 단계에서 아마 들어가는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가가 움직인 것 자체가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 클린룸 쪽에 투자를 늘린다. 아마 그 내용 자체가 오늘 주가에 반영이 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부분 자체는 매출액 부분이 10몇 프로밖에 차지하지 않는 쪽이고 요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 종목들 안 좋지 않습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작년도 좋다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안 좋게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지금은 요즘 반도체가 괜찮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클린룸이기 때문에 관련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접근하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실적은 상당히 들락날락합니다. 들쑥날쑥하죠. 좋아졌다가 다시 전분기 좋아졌다가 다시 기대치를 상당히 높으면 다음 분기에 또 안 좋아서 적자가 나오고 그런 상태가 반복적으로 전개가 좀 돼요. 일단 이 회사가 보시게 되면 작년 2분기 때 영업이익 100억 나왔잖아요. 100억 나오다가 작년도 3분기 70억 나오다가 또 4분기 때는 1억으로 쭉 줄어들었어요. 또 이제 이번 1분기는 43억 정도 나왔으니까 매출액은 작년도가 똑같거든요.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다만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됐고 단기순이익도 160억 정도 증가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는 힘들다. 일단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상한 이제 클린룸이 얼마만큼 투자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업 보고서 들어가 봤더니 일단 수주 잔고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수주는 많이 늘었네요. 작년 1분기 때 클린룸과 관련된 수주 잔고가 사업 보고서상에 1,700억인데 올해는 보니까 3,000억이니까 작년 대비해서 분명히 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반도체 장비 쪽은 아니고 반도체 시설 투자 반도체 쪽으로 본다 한다면 상당히 주가가 비싸죠. 주가는 2,000원짜리지만은 회사가 자본금이 1,000억이에요. 과거에 막 금융위기 때 안 좋아가지고 증개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발행 주식수가 2억 주입니다. 이게 싼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발행 주식이 워낙 많아서 시가총액도 7천억짜리 회사예요. 현재 주가 기준에서 6천억이네요. 6천억이니까. 근데 이제 올해 추정되는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400억 정도니까 400억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일단은 400억 정도 잡혀놔서 당기순이익이 2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쪽인데 오늘 주가가 오른 걸 감안하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PER이 18배고 오늘 주가가 거의 상한가 근처니까 PER 기준에서 아마 22배, 23배 정도 되면 주가가 엄청 비싸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염두에 좀 두시고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저가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가들 선호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런 어떤 수급이 쏠리면 일시적으로 주가는 오버슈팅이 나와요. 근데 과거에도 그런 어떤 테마로 움직일 때 이때는 아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음압병실 관련해 가지고 뭐 클린루인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이제 수급이 올라섰다가 주가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 아마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500만 주가 매수가 잡혔어요. 근데 저는 이거 외국인 투자가들이 실질적으로 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속된 말로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 사가지고 바로 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믿지 마세요. 아마 개인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500만 주 샀으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종목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건데 이 종목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무시하고 일단 오늘 뭐 장대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종가 약간 윗골을 달고 밀렸었지만 근데 크게 오버슈팅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 좀 많이 내셨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아마 30% 이상 수익인데 한번 파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까. 그래서 내일까지도 아마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 같은데 목표 주가는 아마 3,2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3,200원이 2021년도에 아마 코로나 국면 때 아마 움직였던 이게 매물층이에요. 이게 아마 3,600원대까지 나오는데 현재로 봐서는 3,200원 정도에서 아마 수익을 좀 실현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표 주가 3,200원 정도. 만약에 주가가 3,200원 도달하지 못하면 갖고 있지 마시고 2,8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익절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빠르게 전화 끊어주셨습니다. 신성 ENG 전략 알아봤는데요. 반도체 클린룸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지만 PR이 20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는 검은머리 외국인일 가능성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3,200원을 제시했고요. 손절가, 익절가는 2,800원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초보 투자자님이시고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유니셈 매수가 11,250원, 비중 20%입니다. 손실 안 보고 팔 수 있을지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4% 넘게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8,85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손실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가에 오면 매도를 할지 아니면 수익 볼 수 있을지 전략 알아볼까요? 네, 유니셈은 반도체 공정 과정 쪽에서 유해가스가 좀 발생이 좀 되거든요. 화학 케미칼을 투입하는 과정 쪽에서 그걸 제거하는 스크루버 장비가 예사의 주 실적입니다. 매출 비중 아마 60% 정도 좀 차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조절하는 것 자체도 매출이 한 30, 40% 정도 좀 차지를 하는데, 근데 수익은 스크루버 장비, 즉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쪽에 장비 쪽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회사가 GS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스크루버 장비와 칠러라는 제품을 만든 회사가 유니셈과 GST, 영어로 GST, 이 회사가 두 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개 회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친환경 설비잖아요. 유해가스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작년도에 RE100을 2050년도까지인가요? 달성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유해가스와 관련된 환경 설비 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서 이제 클린룸도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안 좋은 국면 쪽에서 이쪽에 대한 투자 증가에 따라 가지고 GST라든가 유니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1분기 실적이 거의 감소가 없어요. 작년도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유니셈이라든가 GST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전공정에 해당되는 제품이잖아요. 설비잖아요. 장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가 오지 않다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의 친환경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유니셈 주가 자체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간 이유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또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시장 반도체 자체가 지금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만 가는 거예요. 다른 전공정 장비, 근데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에 해당이 대장주 성격인 오닉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K스테이크라든가 종목들은 못 가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전공정 쪽에 해당되다 보니까 못 가요. 근데 실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가야 되죠.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원익 IPS라 실적이 곤두박질 쳤는데 예산은 1분기 때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43억 나왔거든요. 다른 회사, 다른 장비 회사들 비해서 이익 감소폭이 적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또 스크루버 장비를 매매할 때 있어서 유인셈을 사느냐, 두 개 회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GSD를 사느냐, GSD를 사러 갑니다. GSD가 훨씬 두 개 회사를 비교해 보면 실적이 뛰어나요. GSD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업이익 94억 나왔거든요. 앞서 유인셈은 40억밖에 안 나왔어요. 이익 차이가 배가 나죠. 근데 시가총액은 GSD가 시가총액 2,678억이고 유인셈이 2,700억이요. 시가 조금 높습니다. 이익은 GSD가 이익은 2배 나는데 제품 똑같아요. 그런 차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뭐 매매한다면 개인적으로 유니셈보다는 GSD가 더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유니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주가는 우상향 할 겁니다. 실적 주가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청년 12,000원, 11,000원이면 상당히 좀 비싸게 사셨거든요. 11,000원이면 언제 사셨죠? 2021년도 정도 사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가지고 있으면 손실 안 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야 되지 않겠는가, 11,000원대 정도는. 당분 주가는 빠지지는 않아요. 8,000원대 아래로 안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 한다면 기술적으로 9,800원대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현재 시장 자체가 앞서 제가 반도체 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적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했지만은 아직까지 디램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바닥은 형성됐지만 생각보다 수요 자체가 강하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재고 자체도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장비 회사들, 전공용과 관련 장비 회사들이 부진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이 종목도 더디게 가지 않겠는가. 일단 보유 전략이고요. 현재로 봐서는 9,8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점일 것 같고 꾸준히 보유하고 있으시면 이거는 12,3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 비중이 20% 정도 좀 되는데 만약에 조금 더 내려온다 한다면 8,000원대 초반에 내려온다 한다면 10% 정도 이 종목은 추가 매수 돼요. 왜냐면 예산은 실적 변동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 목표는 일단 9,700~800원 정도. 그 다음에 충분히 한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도 뭐 상반기 정도 기대한다 하더라면 12,3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니셈 반도체 전공정 스크로버 장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크로버 장비 기업 가운데서 다른 기업과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일단 뭐 이 기업도 실적의 안정성은 보여주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목표 주가를 9,800원 선으로 추가 매수 가격은 8,000원 선, 2차는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 12,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023255-8200번 전화 주셔서 여러분 종목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해서 그 가운데 선정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오늘 전화 주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실까요? CIS고요. 네. 13,000원에 20%예요. 네, 10% 가까운 수익이 나셨어요, 시청자님.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6% 감사합니다. 넘게 상승을 했고요. 예. 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목표가가 얼마나 될지 궁금해서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습니까? 예, 28일 날이요, 6월. 예, 지난주에 매수를 하셔서 수익이 바로 나셨습니다. 지난주 3거래 네. 연속 하락을 하고 또 3거래 네. 연속 지금까지 오늘장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단기 접근이신가요? 아니, 중단기로 하도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준현 운용령님은 투자 기간 어떻게 추천하시겠어요? 일단은 회사 이제 뭐 장비 회사 쪽이니까 2차전지 본업 자체 회사가 이제 본래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장비 그다음에 일정 부분 아마 소재 쪽에도 아마 진출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다. 그것 때문에 삼성 SDI도 주가적 급등이 좀 나왔고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괜찮았는데 그 영향을 아마 CIS도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아마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장비 쪽과 관련된 약간 그 소재 쪽이라든가 약간 특화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타 장비 회사에 비해서 2년, 3년 전부터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밀리고 그랬거든요. 과거에 보시면 2021년도에 주가가 22,000원대까지 갔잖아요. 실적이 그 뒤로 예사가 실적이 안 따라지고 적자가 나다 보니까 다시 주가가 10,000원대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000원대에서 12,000원대에서 13,4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좀 길게 가도 된다는 것 자체가 예사가 최근 들어서 다른 장비 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주 잔고가 많이 늘었어요. 예사가 수주 잔고가 그러니까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으니까 수주 잔고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하면 작년 연말 기준에서 5천억대 정도, 5,280억 정도, 그 다음에 이번 3분기 말 기준에 가지고, 1분기 말 기준에 가지고 7,600억 정도 됩니다. 과거에 의해서 수주잔고 자체가 2천억, 3천억대거든요. 수주잔고가 현재 지금 수주잔고를 볼 때 이제 매출액 대비 봐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1분기 말 기준에 수주잔고가 7,6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사가 작년 연말 매출액이 1,594억이잖아요. 그러면 약 예사가 5년치 정도 일감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수주가 반영이 좀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동안 실적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는데 적자도 나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적자는 안 날 거예요. 계속 수주가 반영이 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확보가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차원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종목이 다른 장비 회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아무래도 전고체라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 예사가 1조 원입니다. 상당히 높거든요. 올해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작년도 78억밖에 안 됐고 올해 영업이익이 200억이거든요. 같은 쪽에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 P&T와 비교해보면 주가 상당히 비싸죠. 왜냐하면 P&T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실적 기준 PER이 지금 14배, 15배인데 예산은 지금 올해 실적 기준에서 45배거든요. 그 다음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오늘 주가 상승한 걸 감안하면 30배예요. 근데 P&T라는 주식은 내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11배, 12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만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전략을 제시해드리면 일단은 오늘 장대 양복 이틀 연속 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이 종목은 16,000원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16,000원 넘어가면 시가총액이 1조 한 1,000억 정도 좀 되거든요. 1조 한 1,0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 한 7, 800억 정도 이익이 나는 P&T라는 회사가 장비 종목의 대표 종목이 시가총액 1조 2천억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어떤 나름대로 했던 기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흐름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16,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적정하게 아마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때 뭐 잠깐 18,000원대까지 갔지만은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16,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목표 주가를 염두에 좀 두시고 오늘 수급 여건 자체는 괜찮았거든요. 기관하고 외국 투자가 70만 주 사고 기관 투자가도 지금 4일 연속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올라간다 한다라 주가가 13,000원대도 올라왔기 때문에 16,000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6,000원대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질문 더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나 좀 기다리면 될까요? 기간이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단기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충분히 단기간에 뭐 한 일주일 정도 전후까지는 한번 타치우고 다시 가더라도 밀렸다 가지 않겠는가. 그러면 16,000원에 매도하고 또 내려가면 또 다시 또. 그런 차원 괜찮을 것 같아요. 16,000원 좀 팔면 그렇죠. 13,000원대 뭐 한 500원이라든가 내려오면 다시 뭐 재매수 한다든가 그런 더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CIS 진단해봤습니다. 배터리 전국 공정 장비 기업이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수주 잔고 증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이 다른 배터리 장비 기업보다 높게 붙어 있다는 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16,000원 제시했고요. 13,500원 재매수 관점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김애릭님 유튜브 채팅창에 와주셨고요. 세로닉스를 올려주셨습니다. 4만 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30% 비중 있으신데요. 향후 전망과 매도 가격 진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세로닉스 오늘 주가 4% 가까이 오른 41,800원 선 이틀 연속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플러스권이신데요. 세로닉스 전략 알아볼까요? 세로닉스는 LNF의 최대 주주니까 결국은 LNF의 주가에 따라간다고 좀 봐야 되겠죠. 따라간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분이
아마 20% 정도 좀 전후가 좀 될 겁니다. 직접적인 지분과 약간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지분까지 감안하면 한 20% 정도 언저리 정도 좀 되는 거니까 향후에 LNF의 20%니까 연결 기준으로서는 반영되지는 않죠. 지분법 이익만 반영이 좀 되죠. LNF의 실적에 따라서. 근데 LNF가 요즘 주가가 좀 부진하죠. 부진하고 LNF가 지금 올해 연간 단기 순이익이 중요하니까 지분법 이익이니까 올해 2천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4,400억,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6,600억 예상하거든요. 즉 올해 한 400억 정도 단기 수익 반영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내년도는 그 1,000억, 그 다음에 내후년도는 1,300억. 계속 가치가 증가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LNF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전개될 건데 요즘은 LNF보다는 조금 더뎌요. 원래 세로닉스가 LNF보다 주가 빠르게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LNF 주가가 오늘 바닥권이죠. 여전히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에코프로 BM보다 LNF 주가가 엄청 싸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지금 LNF하고 오늘 또 에코프로가 주가 간 이유 자체가 지금 이제 양극재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양극재 관련 종목이 아마 2분기, 3분기 실적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1분기 때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메탈 가격에 연동하기 때문에 메탈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5월달 이후에 많이 떨어졌다가 거의 저점에 100% 정도 반등을 했지만은 여전히 작년 11월달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그래서 메탈 가격 하락에 따라 가지고 수출 물량 자체는 증가가 좀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3분기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는 거의 판가 자체가 39% 정도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니까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소재 관련 종목도 아주 추정 실적은 안 나오고 있는데 최근 메탈 가격 흐름을 봐서는 아마 예상 실적에 비해서 10%에서 아마 20% 정도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에코프로하고 이제 LNF가 주가 간 부분 자체는 에코프로는 아무래도 광물 쪽에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광물 관련 종목 쪽으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의 가치도 좀 반영이 좀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올라간 이유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영향인 것 같아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가 지금 공매도 금액으로 따지면 1조 2천억입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6% 정도 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게 에코프로 BM이 약 1조 원 정도의 공매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LNF 우리 청량이 갖고 있는 이제 세로닉스와 관련된 거는 LNF는 공매도 잔고가 약 4천억 정도 돼요.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올라간 이유 자체가 주가가 특히 에코프로가 강하다 보니까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그런데 앞서 LNF가 못 간 이유 자체가 상대적으로 공매도가 자체가 반대로 쇼커버링 들어올 때는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거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세로닉스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20% 정도 대충 지분 가치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현재 세로닉스가 시가총액이 5천억이잖아요. 5천억이면 LNF가 지금 시가총액이 9조 원입니다. 9조 원이면 20%에 해당되면 1조 8천억이잖아요. 시가총액 5천억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올해 지분법이 400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1,000억, 내후년도에 1,300억이 반영이 되니까 계속 자산 가치가 늘어나겠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로닉스 주식은 사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엄청 싸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충분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세로닉스, 에코프로, LNF도 괜찮지만은 세로닉스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만 원대가 사셨는데 4만 원대는 지지선이 혈정이 좀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2만 2, 3천 원대 한번 제가 방송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그리고 이제 6만 원대, 7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밀렸는데 현재 주가는 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 왜냐하면 예산은 결국은 LNF에 따라 가지고 지분 가치가 자산 가치가 계속 증가되는 거니까 현재 5천억은 결국 최소한 1조 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인 주식이다 보유하시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4만 8천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저항선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단기 매도 관점 접근해 보시고 충분히 현재 4만 원대 초반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도 노려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 30%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 종목은 4만 8천에서 5만 원 정도를 단기적인 매도 목표로 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충분히 예사에서 자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가된다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왜냐하면 LNF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도 가능하다고 봐야 될까요? LNF가 가야 되겠죠. LNF가 생각보다 부진하니까.
알겠습니다. 세로닉스 LNF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 양극재 등 수출 금액의 감소에 따라서 배터리 소재 주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 예상하고 있는데요. LNF의 지분 가치만 봤을 때 1조 8천억 원, 그런데 세로닉스 현재 시가총액 5,200억 원, 목표가 단기적으로 48,000원에서 5만 원 선입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저 리노 공급이요. 오늘 들어갔는데 네. 15만 3,500원 22%요. 네, 15만 3,500원에 22% 비중이시라고요? 예, 매도가하고 선저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4%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가를 형성했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주시죠, 윤용현님. 일단은 이 회사도 후공정 검사 장비 회사 쪽이니까 요즘 앞서 이제 HBM 반도체, AI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무조건 후공정 장비, 후공정 관련 제품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종목도 3D 검사 장비와 관련된 회사 쪽에 소켓 관련 검사 장비 쪽이거든요. 앞서 소켓 관련 쪽에 회사 대표적으로 아마 관련 비싼 회사가 그 ISC잖아요. ISC가 오늘 신고가가 나왔으니까 관련 비싼 유형의 리노공업 주가 자체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리노공업은 이제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3,200억인데 영업이익이 1,300억 나왔거든요. 1,300억 영업이익률이 거의 40%대 되는 회사니까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면 빠르게 실적이 좋아진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얼마를 목표 주가로 봐야 되느냐? 과거에 예상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 워낙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PER 기준에서 적게는 25배, 많게는 3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3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이제 반도체는 안 좋으니까 내년도를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회사가 주당 EPS가 지금 7,00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본다 한다면 현재 지금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후공정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30배 정도 해당이 된다 한다면 20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죠. 37에 21, 21만 원 정도까지. 근데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에서 10만 원, 10만 9천 원대에서 지금 50%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추가 상승 분명히 확실할 것 같고요. 일단은 17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PER 기준에서 25배 정도 되는 내년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기관 투자가들 손한 주식이거든요. 외국 투자가들 팔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오늘 또 5만 주가까지 좀 샀으니까 충분히 이 종목은 기관 수급에 의해서 외국 투자를 안 선다 한다 하더라도 기관이 손하는 주식이니까 17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전략 만족하시나요? 혹시 그 선저가는요? 손절가 얼마로 잡을까요? 손절 가격은요. 반도체는 저는 굳이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손절을 펴겠지만 업황 자체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져가 된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현재 22동 평균선을 봤어요. 14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오늘 샀다고 그랬죠. 15만 3,200원. 14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전략 잘 네. 챙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켓 관련주 리노공업입니다. 높은 영업이익률로 시장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기관 선호주, 업황이 좋을 때 PER 밴드 25배에서 30배로 설정하면서 1차 목표가는 PER 25배 수준인 17만 원, 그리고 30배 가격은 21만 원이라는 점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언저리입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만나볼게요. 스윙의 만님이시고요. 코스모 화학을 62,000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2차 전지가 다시 핫한데 이 가격 다시 올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오늘 종가는 4% 넘게 상승한 48,750원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반등을 주고 있는 코스모 화학의 전략 알아볼까요? 운용령님. 예, 코스모 화학은 이제 아마 코스모 신소재 지분을 아마 32% 정도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 주가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독자적으로 아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펫배터리 시장에서 아마 진출을 좀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 쪽인데 아무래도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이제 23~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좀 꺾였거든요. 꺾여서 지금 62등 평균선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쪽인데 오늘 상대적으로 부진했죠. 그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메탈 가격이 하락에 따라 가지고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약간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 중에서 뭐
4개사 중에서 가장 밸류로 따지면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앞으로 이익 탄력성이 가장 빠르게 올라갈 거다. 그래서 상당히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거든요. 앞서 코스모 신소재를 본다 한다면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PER이 42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LNF가 PER이 14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2025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31배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이익 탄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으면 42배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업황이 좋고 시장이 좋을 때는 이들 종목들이 앞서가는데 꺾이면 이들 종목들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좀 많이 내려왔고, 특히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후발주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죠. 유가가 94,000원대에서 48,000원이니까 반토막 나버렸거든요. 이런 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약간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아요. 61병통에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쪽인데, 근데 아무래도 코스모 화학 자체는 후발주 성격이다 보니까 당장은 크게 반등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되지 않은 회사인데 지금 이익 전망치가 좀 안 나와 있거든요. 1분기 때 적자 났지 않습니까? 단기 순서. 이 회사는 아무래도 코스모 신소재가 지분법 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가 중요한데 지배주 순이익이 1분기 때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런 또 부분도 주가에 상대적 부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일단은 보유 전략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6만 원대가 저항선이니까 현재 61동에서 꺾여 내리고 있고, 지금 21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 지금 꺾여 내려오면서 지금 5만 7천 원대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단기 기술적인 반등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이 6만 2천 원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재로 봐서는 5만 7, 8천 원대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1차적인 저항선으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양극재 관련 종목들 1분기 시작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어차피 1분기, 2분기, 3분기 시작 자체는 메탈 가격이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향후에 다시 메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금 판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아요. 다만 주가가 올라간 국면 쪽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보유 전략이 현재로 봐서 기술적으로는 5만 8천 원 언저리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염두에 두시고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은 없이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걸 뭐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충분히 이거는 뭐 4만 4천 원대 정도가 그 지지선이에요. 만약 4만 4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이 국면 쪽에서도 약간 손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비중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4만 4천 정도 빠지면 손절보다는 10% 정도를 추가하면서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니켈, 코발트, 리튬 같은 양극 소재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폐배터리 등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실적이 또 지분법, 지배주주 이익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5만 8천 원, 손절가는 없이 지지선인 4만 4천 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일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의 종목을 모두 진단해 드렸고요. 이제 내일장의 전략, 박준현 운용력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전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용력님, 대응 어떻게 하실까요? 네, 지난주 이 시간대 제가 박스권을 한 단계 하향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이제 이거 박스권 저점이 2,560 아래를 하향했다가 오늘 이제 거의 2,600포인트 안착을 했다가 좀 다시 밀렸는데, 일단은 시장은 다시 이제 박스권에 다시 회귀한 것 같아요. 2,60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당분간 등락 과정이 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내일은 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반장밖에 안 열리고 또 하루 쉬는 날이기 때문에 국내 이슈에 따라 움직임이 전개될 것 같은데, 뭐 지난주에 국내 그 수출 지표라든가 산업 생산 활동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왔고 소비자 심리 지표도 좀 100을 넘어섰기 때문에 약간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아요. 다만 국내 여러 가지 지금 제2 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아마 경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제가 항상 시장을 얘기할 때 외국인 선물 매매를 얘기하거든요. 외국인 선물 매매에 따라 등락이다.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요? 외국인 들어가서 역대급 1조 3천억 정도 선물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4천억인가 샀고, 오늘 주가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없어요. 현물은 제가 안 산다고 그랬거든요. 현물 안 삽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밖에 안 사는데 충분히 사긴 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보면 외국 투자가들이 그 종가의 막판에 선물 매수 규모를 줄였어요. 8,670억. 거의 1조 원이 넘어갔는데 내일 주가는 선물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내일은 또 반대되는 영향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의 등락은 외국인 선물 매매다. 그래서 특히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선물 매매가 중요하다. 현물을 안 사니까 현물을 사야지
차별화가 발생이 좀 되는데 선물 매매가 들어온다는 자체는 선물 매수에 따라 가지고 기관 투자가들의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골고루 들어오기 때문에 차별화가 별로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결국은 지수는 등락 과정인데 내일은 전체적으로 아마 2,600포인트대에서 소폭 등락을 하겠죠. 그다음에 시장의 방향 자체는 오늘처럼 급작스럽게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는 것 자체는 애국이 선물이니까 선물 매매를 여전히 체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당분간 시장의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월 달에 미국 FOMC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7월 달에는 이번 주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부터 시작을 해도 국내도 실적 발표 시즌인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7월 20일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될 건데 실적 발표 시즌에는 미국도 좀 그렇고 의미 있게 주가가 크게 변동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전반적인 등락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장세가 여전히 필요할 것 같고요. 내용 자체는 종목 자체는 결국은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게 이슈 수반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2분기 실적 호전 종목 중심에 차별 장세 이미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실적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실적이 좋은 쪽이 어떤 쪽이냐. 1분기 때 좋았던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여전히 제가 알기로 추정을 해보니까 다 좋습니다. 네. 결국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쪽에 자동차, 건설기계 이쪽이거든요. 코스피로 따지면. 그 다음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실적은 안 좋지만 2분기 때부터는 좋아질 것 같고요. 업종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실적은 안 좋지만 여전히 모멘텀 측면에서 왜냐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AI 반도체, 그 다음에 실적이 괜찮은 쪽 1분기에서 2분기도 의료기기 쪽이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종목을 찾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나 화장품 쪽은 안 보실까요? 화장품 쪽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애경산업만 좋습니다. 그래서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다른 화장품이랑 달리 거의 고점 나오거든요. 이게 애경산업도 1분기 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2분기 때도 좋거든요. 1분기 때 좋았던 업종이라도 종목들이 2분기 때도 좋습니다. 1분기 때 좋았던 업종이라도 종목을 찾으시면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도 실적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찾으면서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2,600선에 묶이면서 박스권의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박준현 운용력이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진행하죠. 어제 저녁에도 또 방송 진행해 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준현 운용력의 시장을 보는 눈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월요일장을 대비하실 수 있는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형님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장이 월요일장에 인디펜던스 데이로 반장이 진행되고요. 장 후반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매수가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일장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 잘하시고 장 끝나면 진짜 쉬운 진단 또 함께해 주세요. 내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